안녕하세요. 저는 김숙자입니다. 제 삶은 평범한 듯 보이지만 시련과 고통으로 가득 찬 나날을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살아온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1953년 한국전쟁 이후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했죠. 가난했지만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늘 마루 끝에 앉아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배운 동화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책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순이야, 여자애가 공부는 무슨, 내일부터 밭을 도와야 한다. 그 말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불을 덮어쓰고 등잔불 아래에서 몰래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소원이었지만 결국 형편 때문에 좌절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쌀자루를 머리에 이고 들판으로 나섰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배움이란 사치가 아닌 생존의 기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2살의 공무원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는 제 유일한 탈출구였고 새로운 희망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제 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댁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이 집안 며느리가 됐으면 며느리답게 살아야지. 첫날부터 부엌으로 불려갔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엄마 원래 그런 분이야. 신경 쓰지 마. 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남편의 지원보다는 시어머니의 기대 속에서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도 산후조리는커녕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집안일에 치여 제대로 몸을 추스릴 새도 없었죠. 그때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린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오전 6시 23분 남편의 갑작스러운 뇌졸중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은 의사의 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는 제 세상을 무너뜨렸죠. 장례식 후 집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40년간 함께했던 그의 부재는 너무나 큰 공허함을 남겼어요. 아침에 일어나 그의 옷장을 바라보면 눈물만 났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식들에게 더 의지하려 했지만 자식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외로움이 점점 커지면서 저는 삶의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다 말고 울고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노인대학의 수채화 강좌 안내지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볼까? 작은 용기가 제 안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러다 2019년 봄 우연히 참여한 노인대학 수채화 강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강의 첫날 저는 주저하며 교실 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사람들 속에서 어색하게 앉아 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실수로 물감을 제 그림에 흘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며 당황한
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과의 첫 만남이었죠. 강의가 끝난 후 그는 조심스레 제게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카페에서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30년 전 이혼했고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외롭게 살아왔다고 말했죠. 인생의 마지막에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라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특별해졌습니다. 매주 수요일 노인대학 강의 후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주말에는 근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함께 방문했죠. 가끔은 그가 직접 요리한 추어탕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의 첫 고백은 아주 소박했어요. 어느 가을 오후 은행나무 길을 걷다 그가 천천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숙자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 인생에 색깔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녀들, 특히 그의 딸은 처음에 우리의 관계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나이에 무슨 일하며 반대했죠. 하지만 점차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를 집에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녹아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결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기로 약속했죠. 나이 들어 서로를 위로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문제는 아이들과의 관계였죠. 특히 장남은 제 결정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제사도 제대로 모시지 않고 다른 분을 만나야겠어요? 라며 날카로운 말을 했죠. 막내딸은 좀 더 이해심 있었지만 역시 제 선택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족 모임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제가 선택하고 싶다고 그들의 이해를 구했죠. 아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람난 노친네라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진심으로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나고 문화센터에서 함께 수채화 수업도 듣고 삶의 작은 기쁨들을 만끽했습니다. 70이 된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행복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은 늘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것을요.